자, 4장, 5장이네요.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없더라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지에 있는 물체는 가속도가 필요하게 되고, 이 가속도가 시간을 돼서 적분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속도가 된다고 배웠고, 그죠? 속도를 갖다 다시 시간을 돼서 적분하면은 위치 벡터를 준다 있는지, 그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가속도로부터 속도 이걸 구하는 게 속도 위치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학이래. 그러면 이제 요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요 가장 근원적인 힘 F는 ma.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을 갖다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운동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래서 F는 ma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F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 5장은. 자, 그럴 때 맨 처음에 놓는 게 이제 힘의 개념이 있어요. 힘 F, 포스, F를 적죠, 그죠? F, 포스. 물질의 운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장이요. 이제 알짜 힘이 있고, 뭐, 평행 상태 이렇게 놓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F는 MA만 알면 이제 여기에, 그죠? 가속도를 줄 수 있으면 이제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사위 말해서 이제 알짜 힘이죠, 그죠? 알짜 힘. 네트 포스, 그죠? 네트 포스. 책상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지구가 중력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물체는 정지해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뭐죠? 수지 강력이 존재하죠, 그죠? 수지 강력.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볼 것 같으면 중력 mg가 작용할 거고, 그죠? 수지 강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정지해 있으니까 모든 힘의 합이 제로가 된 거죠. 두 힘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F는 MA에서 A가 0인 경우죠. 이 물체가 이제 정지해 있었으면은 그대로 정지해 있으니까 가속도가 제로가 되면 저 힘이 여기에 작용한 힘이 제로가 되면은 이 물체는 그대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간성의 법칙이죠, 그죠? 간성의 법칙은 F는 MA에서 A가 제로인 경우, 이게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이죠. A가 제로가 아닌 경우는 이거는 제2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힘의 종류를 갖다 알아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스프링을 갖다가 잡아 늘리는 경우 내가 자꾸 늘리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직접 접촉해서 내가 힘을 주기 때문에 접촉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줄을 갖다가 직접 잡아 당기다든지 안 그러면은 물체를 갖다가 직접 닿았어, 그죠? 미는 경우 이와 같은 힘을 갖다가 접촉력이래요. 접촉력. 이걸 이제 접촉력이라고. 그에 비해서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두 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잡아당기죠, 그죠? 만류력이죠, 그죠? 이 중력이죠, 그죠? 만류력, 중력.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비공간을 통해서 이제 작용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물체가 공간을 갖다 희게 하는 중력장이 생긴다죠, 그죠? 중력장. 장을 갖다가 필드래요, 필드. 마당 필드. 필드 포스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이거는 전기장이 작용하죠, 그죠? 전기장. 그 다음에
자석이 있을 때 철이 이제 잡아당기는 이거는 이제 자기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장들은 우주 공간에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다 하더라도 이 달하고도 직접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이 중력장이 약해서 그렇지 서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하고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하고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필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은 뭐냐면은 거의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무한대예요. 무한대까지. 그에 비해서 접촉력은 뭐냐, 직접 이렇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접촉력도 재밌는 게 우리가 이 물체를 봤을 때 원자와 사이 간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접촉일 것 같은 경우도 원자 간격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전자끼리도 그죠? 내 손에 있는 전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밀치겠죠, 그죠? 미시세계적으로는 사실상 보면은 요 접촉력도 따지 보면은 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핵돼요, 실제로는. 왜? 우리가 원자 세계에서 접어들면 원자 가운데 뭐가 있죠? 핵이고 주지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이 모든 이 힘들은 사실상 보면 이게 단순히 내가 발 차서 공을 갖다가 날려 보내죠, 그죠? 그러면 내 발에 있는 전자들이 이 공에 있는 전자들을 갖다 밀어낸다고, 실제적으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 닿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력이 세거든요, 전자끼리는. 그와 같은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잡아당기든 뭐든 간에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요 접촉력도 미시세계에 되면 전부 다 뭐냐면 요 장력에 해당돼요. 마당힘, 필드 포스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드 포스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장하고 그죠? 자기장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럴 때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무슨 힘이라고요? 이 필드 포스예요. 제일 중요한 게 중력장, G,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필드라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포시를 갖다 잃어요.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이제 누클리어 포스는 두 개는 빼세요.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B로 보세요. 사실상 보면 이제 요 중력장에 대해서 배우는 게 주로 여기 1학기 배울 거고요.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물리학 2에서 배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안에 이렇게 이제 양성자끼리도 이제 보면 굉장히 반발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운데 중성자도 들어가고 그죠? 이게 이제 서로 물질을 파이온을 갖다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자 양성자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나누면 이게 이제 UUD 그죠? 그다음에 뉴트론은 DDU가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요 커커들을 갖다 다시 모아준다든지 안 그러면 요 핵 사이에 핵 내에서 요 양성자라든지 중성자가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핵력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핵이 안에 있는 광상석 붕괴라든지 이제 하는 게 이제 양력이거든요. 이건 이제 두 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뭐 쓸 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력과 전력. 이제 이걸 고전물리를 하거든요. 고전물리. 뉴턴 볼 것도 1740에서 1727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조선 어느 시대죠? 이영조인가요? 아마 이 시대가 아마 숙종인가 아마 그 장희민 아마 그 시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뒤에 놓은 거 이거는 이제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소개하는 것들이니까 네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이제 요 전자기를 가고 양력은 두 개를 갖다가 합쳐지고 그죠? 이미 이제 이게 입자들이 나왔고 그죠? 요 두 개가 이제 이게 다 합치는 게 뭐냐면 대통일장 이론이 이제 아인슈타인 이제 죽으면서도 끝내 완성하지 못한 거죠, 그죠? 대통일장 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힘의 벡터적 성질. 이게 여기부터 제일 중요해요. 힘은 벡터다. 벡터 F. 그래서 벡터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반드시 뭐냐 힘은 각 성분별로 나눌 수 있어야 돼.
X성분, Y성분. 주로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X성분, Y성분으로 나누는 것만 할 수 있으면은, 그죠? 각 성분별로 나눌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벡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든 건데, 벡터는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쉬운 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그죠? 여기에 주어를 놓고 여기에 F1을 갖다가 작용하고 F2를 갖다가 작용하고 F1이 1N이고 F2가 2N이면 이건 이제 두 힘이 같은 거니까 두 개 더 하면은 3N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힘이 벡터적 성분이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아래쪽으로 F1이 예를 들면은 3N이고 F1이 3N이고 여기 3N이고 요게 4N이다. 그러면 요 힘 합치면 얼마 되죠? 직각이니까 여기에 5N 피타고라스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두 힘을 갖다가 합치니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지금 F1을 갖다 이게 이제 3N이 아니고 이게 이제 1N이야. 1N이네. F1이 1N, 여기 2N. 두 개 합치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루트 5는 2.24 이렇게 되죠. 그죠? 2.23 방향은 이쪽 몰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탄젠트 세타가 이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밑변을 높여서 2분의 1. 그죠?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의 2분의 1은 22.4도 정도. 대충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제1법칙과 간성틀.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1법칙은 뭐죠? 간성의 법칙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나와 있죠. 그죠? 간성의 기준 틀에서 볼 때 에력이 없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등속 직선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 방향을 된다. 운동의 제1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운동량을 갖다가 안 배웠지만 운동량을 갖다가 먼저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쉬워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 갖다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충돌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울 때 운동량을 넣는데 운동량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데 운동량을 갖다가 스몰 p로 적어요. p 정의는 m 곱하기 v m 곱하기 이걸 갖다가 직선으로 간다 해서 선행운동의 능량이 돼요.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여기를 집중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미분하잖아요. 그죠? dt에 dp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이 안 바뀌니까 m에 dt에 dv가 되겠죠. 그죠? 양쪽을 미분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m의 dt의 dv가 뭐죠? a죠. 그죠? 이게 뭐죠? 이게 f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P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dt의 dp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힘이 제로면 if F가 제로면 dt의 dp는 뭐죠? 0이죠. 그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라는 얘기는 P는 뭐죠? 어떤 상수, 그죠? 일정하다는 거죠. P는 벡터인데 일정하다는 얘기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는 거고, 그죠? V가 제로는 너무 계속 V일 거고, 그죠? V를 갖게 되면 이 V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 예력이 없다면 여기 이제 F가 제로면 뉴턴의 제1법칙은 F가 제로인 경우에요. F가 제로인 게 뉴턴의 제1법칙. 그 다음에 F가 제로가 아닌 게 뭐냐면 뉴턴의 제2법칙, 제2법칙. 1법칙, 2법칙은 사실상 뭐 똑같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운동량을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하면 F가 제로면 제1법칙 F가 제로면 F가 제로가 아니면 F는 MA에서 어떤 가속도를 갖는다는 게 제2법칙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량 MV.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나오는데 질량을 갖다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질량이 가벼운 놈이 있고 질량이 무거운 놈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밀쳐요. 그럼 이제 이 놈은 이쪽으로 갈 거고, 그죠? 라지 V로, 이 놈은 스몰 V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MV하고, 그죠? MV를 갖다 더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놈으로 가는 놈하고 요 놈으로 가는 놈.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여기 이제 메리부터 이제 쉽게 말해서 100kg고, 여기 이제 50kg이고, 그죠? 이쪽에 물려나는 속도가 1m면, 요거는 당연히 2m/s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 잘 알죠. 두 사람이 민다 할 때. 왜 그렇죠? 여기서 작은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밀치는 힘이 같다고. 이거는 이제 뉴턴의 제 3법칙이죠, 그죠? 3법칙. F는 MA에서 가속도는 m분의 F에 비례한다는 게, 그죠? 이게 이제 질량을 정의하는데, 계속 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게 가속도 역비로 정의한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F는 MA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게는 웨이트, 그죠? 웨이트는 W는 mg인데, 요거는 힘이에요. 힘의 크기에. 힘의 단위. 이게 힘의 단위예요. 그래서 1kg 중이란 말을 갖다 많이 적어요. 1kg 중. 그러면은 이거는 1kg에다가 중, 이게 G를 갖다 곱하거든요. G 9.8이에요. 9.8m/s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9.8N이 돼요. 9.8N.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는 MA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F는 MA에서. 이게 1kg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의 크기를 얼마라고요? 1N. 그 유명한 뉴턴이죠, 그죠?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뉴턴이 왜 제일 위대하냐면, 이게 이제 그전에는 운동에 대해서 힘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말로서 다 표현했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게 이제 뉴턴이에요. 실제 F는 M이에요. 요것이. 이게 이제 사실상 모든 과학의 시작이죠, 그죠? 과학의 시작이. 자, 뉴턴의 제1법칙 F는 MA, 그죠? 방금 설명한 거 다 나왔어요. F는 MA. 모든 힘을 갖다 다 더한 게 뉴턴의 제. 이제 이 F라는 것은 무슨 힘이랬죠? 모든 힘을 다 더한 거. 이걸 갖다가 네트 포스. 여기 이제 알자 힘을 해야 되죠, 알자 힘. 네트 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네트, 이게 이제 알자 힘이라죠, 그죠? 다 하고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힘이죠, 그죠? 단위는 아까 말한 대로 뉴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이미 했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하키 선수가 한 사람은 하키에서 이쪽을 치고, 그죠? 한 사람은 이쪽을 팡 쳤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하키가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쳤기 때문에, 요 하키 공이 나가는 거 동시에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요 두 힘을 갖다가 하침 방향으로, 그죠?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힘을 받겠죠. 정지에 있는 물체죠, 그죠? 정지에 있는.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데 여기에 내가 힘을 줘서 이게 그럴 때 이제 동시에 칠 때 이게 어느 쪽으로 가속도가 되는 문제를 물었네요. 그래서 힘을 갖다가 묻는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무조건 F는 ma인데 이 F가 실제로 뭐냐면 여기 장을 모든 힘을 갖다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F1하고 그죠? F2를 갖다가 더한 게 ma를 갖다가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벡터식으로 적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여러분들 시작은 뭘 한다고요? F는 ma.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빙판이 굴러가기 때문에 중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벡터식은 적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거로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x 방향, y 방향으로 두 개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x 방향, 여기 x 방향, 여기 x 방향, 여기에 y 방향 두 힘을 갖다가 나눠주네. 그럼 이제 F1의 요 F1의 x 방향, 그죠? x 방향은 코사인 마이너스 20도죠, 그죠? F2의 x 방향은 요 힘이죠, 그죠? F2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힘. 요 힘은 요 힘이 될 거예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걸 갖다 두 개 다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 다 한 거. F1이 얼마냐? 5뉴턴. 이게 5. 코사인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F2가 코사인 60도. F2는 8. 코사인 60도 하면은 이제 8.7. 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코사인 20도, 코사인 60도는 안 줘요. 대부분이 해봤자 3대 4대 5. 제 시험 문제에서는 3대 4대 5 아니면 잘하면 30도, 뭐 60도 이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5대 12대 뭐 13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딱 되는 숫자 있죠, 그죠? 그렇게 값을 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죠? 계산이 되는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대 4대 5 5대 12대 13 한 요 정도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2를 볼 것 같으면 아니 Y 방향, X 방향 지금 했고, 그죠? 지금 Y 방향을 볼 것 같으면 Y 방향은 F1의 Y 방향 요 힘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이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돼서 계산하면 이제 5.2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8.7이고, 그죠? 6.7이 돼서 종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놓고 뭘 물었느냐? 질량이 3kg니까 A 방향 X를 갖다 계산하면 29가 될 거고, 그죠? 5.1을 갖다가 46.3을 나누면 약 17이 되죠, 그죠? 이건 이제 아까 떨어지고, 이건 이제 계산이 안 떨어지겠네요. 이것도 떨어지네, 이 친구.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걸 갖다 계산하면 되죠, 그죠? 29의 제곱, 17의 제곱 하면은 주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세타. 이게 이제 29분의 17에서 대충이죠, 그죠? 대충 한 30도 정도.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가로축이 얼마냐? 29, 그죠? 가로축이 29, 세로축이 17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죠? 탄젠트 세타가 29분의 17이 돼서 세타는 양쪽에 탄젠트 역함수를 이렇게 취하면, 그죠? 역함수로 해도 어떤 함수에도 역함수 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오른쪽 방은 탄젠트 역함수에 19분의 1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30도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표시했죠. 그죠? 이꼴하고 이꼴 이렇게 한 거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이건 이제 완벽하게 같은 거고, 그죠? 같은 경우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중력과 무게. 중력. 그죠? F는 mg. 이게 이제 달에 가면 사람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G가 줄어들기 때문에 G가 6분의 1을 줄기 때문에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얼마라고요? 60g 중인 사람이 달에서 재면은 10kg 나와요. 6분의 1을 줄어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뭐 인간이 달에 안 갔다고 하는 거 뭐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인간이 달에 가서 간 증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짜니 말고 말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이제 한번 이런 건 이제 강의 시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원격 강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제3법칙.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힘에서 두 물체가 작용하게 되면 1이 2에 이건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F 1이 2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많이 적어요. 2가 있는데 여기 1이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그죠? 요거는 F 2가 1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그러면 요 두 힘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작용하면 이 물체에 작용할 힘하고 이 물체가 내한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작용.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반작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뉴턴의 제3법칙. 어떤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F1하고 F2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죠? 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뉴턴의 제3법칙. 근데 이거는 다시 적어볼 것 같으면 이것의 질량을 갖다 이거 이제 M2일 거고, 그죠? 이게 M2 거고, 그죠? 왜 그렇죠? 이게 지금 M2일 거고, 요게 이제 M1일 거예요, 질량이. 그럼 이 물체에 지금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F1에 2에 작용하니까 이거는 F는 뭐죠? M2에 A2가 되겠죠, 그죠? 이 물체 이게 작용해. 이게 이 물체가 지금 힘을 받는 이만큼 힘을 받으니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M1의 A1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M1의 DT의 DV1일 거고, 그죠? 요거는 M2의 DT의 DV2가 되겠죠, 그죠? A2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힘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으니까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M2의 DT의 DV2 마이너스 M1의 DT의 DV1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왼쪽 항을 오른쪽 항으로 옮기면 이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M2의 DT의 DV2 M1의 DT의 DV1이 제로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DT의 D에 M1의 V1 M2의 V2를 더한 게 G인 거예요. 즉 M1 V1 플러스 M2 V2를 갖다가 요게 갖고 되는 운동량, 이게 갖게 되는 운동량을 두 개를 더한 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운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인데, 뉴턴의 제3법칙은 뭐냐? 제3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두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두 개 더하면은 항상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은 만큼.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잡을 때 운동량이 생긴 만큼 이 운동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합은 바뀜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힘을 주고 받더라도. 이게 이제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3법칙.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도 마찬가지. 자, 아까 제1법칙이 뭐였죠? 제1법칙이 반성의 법칙인데 dt의 dp가 0인 게 이게 제1법칙이고, 그죠? dt의 dp가 ma인데 여기 힘 F가 존재하는 게 가속도 존재하는 게 2법칙이고, 그죠? 0인 거 1법칙, 0이 아닌 게 2법칙, 3법칙은 두 놈이 부딪힐 때 힘을 주고받을 때 dt, dp는 일정하다는 게, 두 개를 다 한 게 일정하다는 게 제3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뉴턴의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은 사실상 보면 이것에 대한 법칙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P가 뭐였죠? mv. 즉 운동량에 대한 법칙이에요. 운동량이 이 속도에 대한 게 어떻게 바뀌느냐. 속도를 바꿔가는 힘이라 했죠. 그죠? 가속도.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수직 강력.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거죠. 그죠? 수직 강력. N. 노말이 뭐죠? 노말 포스를 하는데, 노말. 어떤 면의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노말. 그래서 노말 포스는 여기에 맨 위에 있으면 맨이 항상 수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탈면이 있으면 비탈면에서도 항상 요 맨에 수직인 거예요. 비탈면에서도 항상 수직. 그래서 노말 포스는 맨에 어떤 중력이 상관없어요. 어떤 맨이 있으면 맨의 수직인 것 같다가 노말 포스래요. 대신에 여기 이제 옆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맨에 이렇게 맨에 평행하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접선 방향이라죠. 그죠? 접선 방향이라는데 노말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접선 방향. 노말의 서로 수직인 경우죠. 그죠? 이건 접선 방향이라는데 접선 방향 이걸 갖다가 탄젠시얼이에요. 탄젠시얼. 노멀 포스는 맨의 수직이 힘이 벡터고 탄젠시얼은 맨의 나란한 것.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거든요. 이 내용과 수직 강력이 마이너스 mg인 걸 설명하는 거. 작은 반장을 설명할 때. 자, 어떤 모니터가 놓여 있어요. G랑 M의 물체가. 그럼 여기에 작용할 중력은 mg겠죠. 그죠? mg. 그죠? 물체 중력은 mg일 거예요. mg. 다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 들어왔다는 힘, 수직 강력 n이 있겠죠. 그죠? 수직 강력. m 플러스 mg를 두 개 다 한 게 얼마라고요? 정지에 있죠. 그죠? 모니터. 그래서 제로. 그래서 수직 강력은 마이너스 mg가 돼서 중력이 아래쪽이면 이 물체는 수직 강력은 항상 이쪽 반대쪽이죠. 그죠? 이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려요. 이 물체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작은 반작용을 갖다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지구가 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죠? 요 힘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을 갖다가 수직 강력으로 보는데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는데 정확한 엄밀에 따라서는 뭐냐면 이 모니터가 지구를 갖다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의 반작용이 뭐냐면은 이 모니터가 지구를 갖다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이게 작은 반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죠? W가 있겠죠. 그죠? 누르는 힘. 그에 대한 게 요 바닥이 떠받드는 힘. 이게 이제 수직 강력이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게 봐버리죠. 그죠?
음지를 더블로 그냥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별 안 해요. 이거 잘 만약 두 개를 막 구별해서 맨날 뭐 이야기해서 시험 문제 해서 고등학교 때 보면 이게 수능에도 이 비슷한 문제도 나오고 계속 헷갈리게 하는 물리 중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도움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쟤는 제일 싫어요. 이거 그냥 수직 항력은 이거 갖다가 말 보시면 되는데 계속 이거 두 개를 구별해서 하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는 시험 안 나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7 뉴턴의 법칙을 위한 분석 모형.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죠? 시험, 각종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겠죠, 그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푸느냐? 평행 상태, 이퀴리브리엄, 그죠? 이퀴리브리엄이라죠, 그죠? 평행 상태가 되면 모든 힘의 합이 얼마라고요, 제로. 그러면 F는 MA에서 여기 이제 X 방향 힘, Y 방향 힘이 제로 되죠. 이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 물체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이게 작용하는 힘.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중력 mg,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를 갖다가 매달고 있는 장력 T. 그래서 이 힘을 갖다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중력 mg, 그 다음에 장력 T.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요 점. 그 얼마? 제로. 이렇게. 이걸 갖다 한 점으로 봤을 때, 아래니까 아래쪽으로 중력 플러스 장력이 제로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축이 있으면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볼 필요는 없죠, 그죠? 이건 볼 필요가 없고 y축만 봤을 때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장력 t,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mg가 0이 돼서 t는 mg가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t를 갖다가 우리가 장력이라 하는데 장력 계속 넣어줘, 그죠? 이건 장력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는 이제 뭐냐면은 텐션이래요, 텐션. 뭐 텐션은 뭐죠? 긴장, 우리가 이제 어떤 줄을 갖다가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이걸 갖다가 텐션이라 하잖아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텐션. 이게 장력이래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줄을 갖다가 매달고, 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벽면에다가 줄을 갖다 매달아 놓고 잡아당기면 이제 줄의 무게를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갖다 힘 F를 갖다 잡아당기면 이제 줄이 팽팽하게 되겠죠, 그죠? 그 순간 여러분들이 줄을 갖다 어느 순간 탁 끊으면 어떻게 되죠? 끊으면 요 놈은 이쪽으로 가고죠, 요 놈은 여기로 가죠, 그죠? 줄을 탁 끊으면 어떤 쯤에서 끊으면은 줄을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줄을 탁 끊어보세요.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느 줄을 갖다 끊든 간에 여기에 걸리는, 그러니까 줄의 무게를 무시해요. 줄을 갖다 질량을 무시한다 칠 때, 요 줄에 내가 중력을 아주 어떤 힘을 주게 되면은, 요 줄에 어느 지점이든 간에 이 정지에 있다 치면은, 어느 지점이든 간에 여기 작용하는 장력은 얼마나 되느냐? 장력 T가 존재하거든요. 세게 잡았더니 세게 잡을수록 장력 T가 커지겠죠, 그죠? 장력은. 그럴 때 어떠한 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의 장력 T하고 이쪽의 장력 T는 항상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죠? 정지해 있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장력이라는 것은 그럼 이 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장력 T는 이 컨텐이 이쪽이 되고, 그죠? 백은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럼 이제 이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존재한다고 이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력이 작용하고 이 물체에 대해서는 장력이 이를 잡아당겨.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거 탁 끊어보세요. 그럼 줄이 어떻게 되죠? 탁 올라가고, 그죠?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쉬운 거 이거예요, 장력. 장력 T. 그래서 줄이 있으면 장력은 항상 같아요. 어느 부분이든 간에. 탁 끊는 순간 이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그죠? 항상 이게 두 개가 이제 요 힘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력은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속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가속이 되더라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이건 도르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내가 힘을 갖다가 잡아 당기는데 내가 이제 장력 T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 장력 T.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에 대해서는 뭐가 작용하냐면은 아래쪽으로 뭐가 주죠? 중력. 내가 잡아 당기는 힘, 장력 T, F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 대해서 바닥이 이쪽으로 떠받드는 힘,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적냐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중력은 항상 적으세요. 항상 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잡아당겨 줄에 잡아서 잡아당겨 장력 T가 존재할 거고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이거 떠받치는 이 수직 강력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 세 개 다 한 개 제로가 될 거예요. 이 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 식이. 이거 갖다 벡터식이라 하거든요. 벡터식. 벡터식을 적는 게 벡터식은 쉬운 게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꾸로 뭐냐면 여기 마찰력이 존재해요. 그럼 이제 이 보통 여기 이제 마찰력이 또 붙겠죠. 그죠? F. 여기 마찰력. 좀 있으면 비올 거예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올 건데.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마찰력이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데서는 마찰력이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그죠? 지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X방향, Y방향으로 두 개를 나눠야 되죠. 그죠? 각 방향으로 나눈다 치면. 요 힘에서 mg하고 수직 강력은 Y방향밖에 없죠. 그죠? Y방향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장력 T가 오른쪽에 가니까 X방향이죠. 그죠? 좌표축을 지금 X축, Y축을 잡으니까. 그러면 장력 T밖에 없고, 그죠? 이거는 F는 MA에서 A방향의 뭐였죠? 가속도는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이렇게 해서 X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방향의 가속도는 제로인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 물체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꺼진다든지. 바닥상에서 움직이면. 그죠? 그래서 물리 문제는 항상 풀 때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야 돼요. 물체를 갖다가 옆으로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X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가속도가 얼마냐? 이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속. 물론 Y방향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 강력이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강력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mg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 지금 아예 빠진 게 아니고 지금 수직 강력 위죠. 그죠? 아래로 mg죠. 그죠? 0인 거죠. 그래서 수직 강력의 크기는 m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직 강력이 항상 중력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인데 이걸 이제 볼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작용하는 힘, 내가 힘을 꽉 눌러주는 거예요. 책을.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내가 눌러준 힘이 있을 거고, 그죠? F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바닥에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누른 상태에서 책을 누른다 해서 책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지탱이 되면 가만히 있겠죠, 그죠? 가속도 제로인 거죠, 그죠? 모든 힘이 하면 제로인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mg는 마이너스 mg. F도 마이너스 아래쪽이죠, 그죠? 이 F도 마이너스죠, 그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수직 강력은 위쪽이죠, 그죠? 플러스 N은 0이 돼서 수직 강력 크기는 mg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F만큼 더 눌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거 같은 게 이제 수직 강력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5-2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게 이 문제예요. 매달려 있는 신호등. 무게가 지금 122N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100N으로 고치세요. 이게 100N인지는 좀 있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매달려 있다. 이제
이의 두 줄은 수직줄에 비하여 그렇게 강하지 못하여 장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초과하면 끊어진다. 이 상태에서 잘 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둘 중 하나의 줄이 끊어질까? 자, 줄이 T1이 있고, 그죠? T2가 있고, 그죠? T3가 있어요, T3. 줄이 매달려 있다 치면, 요걸, 그러니까, 신호등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중력 mg가 작용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서울 말씀 이제 W가 되겠죠, 그죠? 인물체하고 인물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신호등의 무게, 그죠? mg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줄이 이렇게 매달리고 줄이 잡아 당기겠죠, 그죠? 위쪽으로 장력 T3가 0인 거예요. 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제 이 점에서 봤을 때는 T1은 이쪽 방향이죠, 그죠? 잡아 당기는 거 매달려서 가니까 이 T2는 이쪽 방향이고 T3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T3 조심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아래점 있죠, 그죠? 이 점에 대해서는 T3는 이쪽 방향이고, 그죠? 이 점에 봐서는 T는 이쪽 방향이에요. 아까 말했죠? 장력이란 것은 항상 어떠한 점에서 봤을 때, 이 점에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지만 이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봤을 때, 그 센터 이 삼각형 점에서 봤을 때는 T1, 이쪽이 T1, 이쪽이 T2, T3, 여기 이제 벡터죠, 그죠? 세 개 더한 게 얼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식이 몇 개죠?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37도, 53도예요. 37도.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37도고, 그죠? 여기 53도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죠? 그럼 여기 직각이겠죠, 그죠? 90도니까. 37도, 53도.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직각이고, 그죠? 3대 4대 5가 되면 어떻게, 아니, 3대 4대 5가 되면 이게 37도, 이게 53도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3대 4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의 크기 T1하고, 그죠? 이걸 갖다가 다시 적을게요. T1 이거죠, 그죠? 여기 배 그림. T2가 이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 53도일 거고, 그죠? 여기 37도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요 힘.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앞에 위에식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mg는 아래쪽이고, 그죠? mg. 그 다음에 w는 T3는 여기. 자꾸 헷갈리게 하네요. 여러분들 mg가 w인데 여기 T3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mg를 갖다가 우리가 100N 했죠, 그죠? 100N. T3는 얼마냐? 100N입니다, T3는. 여러분, 책하고 조금 달라요. 책은 여러분들 T3는 그냥 120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 100N으로 나왔어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자, T1 어떻게 구하느냐? T1은 이 식에서 X방향, 그죠? 이 벡터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요 식을 풀었고, 그죠? 위에 식을 풀었고, 요 밑에 식, XY가 쓰면, X방향을 보고 뜨면, T1은 지금 N쪽이죠, 그죠? 그래서 T1의 코사인 몇 도? 37도예요, 37도. 그 다음에 T2의 코사인 53도. T1은 여기 N쪽 방향이죠, 그죠? T1 N쪽 방향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지금 자꾸 헷갈리게 하네요, 지금 X방향 풀고 있어요. 이게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된다고요? 이게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Y방향. T1 이쪽이죠. 그죠? T1에 사인의 37도, T2에 사인의 53도 두 개 다 하고, 그죠? 이건 위쪽이니까, T1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X방향, Y방향. X는 마이너스지만, Y는 플러스죠. 그죠? T1이. T2는 이쪽 방향인데, X성분, T1의 X성분은, T2의 X성분은 플러스고, 그죠? Y성분도 플러스예요, T2는. 그에 비해서 이 T3를 볼 거거든요. 아래쪽이죠. 그죠? 마이너스 그냥 T3죠. 그죠? Y방향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T3가 0.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인 37도가 얼마죠? 이 식에서 보면 5분의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37도 이게 이제 코사인 53도겠죠. 그죠? 이게 이제 5분의 4인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이 X 방향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요게 5분의 4 요게 5분의 3 요게 5분의 3 요게 5분의 4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를 곱해버리면 4t1에 앞에 식은 마이너스 4t1 더하기 3t2가 0인 거예요. 요 식은 x방식은 5를 곱하면 밑에 식은 어떻게 되느냐 3t1 4t2 마이너스 5t3가 0인 거예요. 근데 위에 식에서는 t1은 얼마냐면은 t1은 4분의 3 t2인 거예요. 그럼 이걸 여기다 집으려면 4분의 9 t2 플러스 4 t2 마이너스 5 t3가 0인 거예요. 4를 곱하면 9 t2 플러스 16 t2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20의 t3가 0인 거예요. 앞에 식을 더하면 25의 t2는 20의 t3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의 t3가 얼마죠? 지금 100이죠. 그죠? 그럼 2000이 돼서 t2는 얼마 되냐면 80이 돼요. 80. t2가 80이 되면은 t1은 얼마 되느냐? 60이 되는 거예요. 60. 그럼 대충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요게 얼마? 80. 요게 60. 요게 100. 3대 4대 5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어떤 값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100이 아니고 1.2죠. 120이죠. 그죠? 그래서 1.22를 곱하면 60 곱하기 1.22를 하면은 이게 주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80 곱하기 1.2 하면은 요게 주어질 거예요. 여기. 이제 요 값이 좀 미묘하게 챙기는 차이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코사인 37도, 코사인 53도를 집어 0 값이 우리는 뭐냐면은 3대 4대 5를 갖다 직접적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수점에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37도, 53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자주 나오는 각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그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백다식을 적는 게 백다식 두식 있죠. 그죠? 요 두식. 인물체 적는 이게 이제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푸는 거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실수하지 않아요. 뭐 보통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덧셈 뺄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항상 F는 ML을 갖다 이제 이 같은 경우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F는 A가 제로인 경우죠. 그죠? A가 제로인 경우고 이제 어떤 균형이 있는 건데 그 같은 경우 이제 A가 제로라는 거, 둘 다 제로인 거죠. 그죠? 둘 다 제로인 거죠. 구하는 문제.
그래서 푸는 걸 갖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PDF 파일로 그래 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될 거예요. 풀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헷갈리는 문제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는 없어요. 원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제를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옛날 책에는 이제 예제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집어넣어 놓은 건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비탈면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에 자동차로 헷갈리고 바퀴 굴러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찰이 없는 빗면에 어떤 물체를 갖다가 G랑 A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에요. G랑 A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지만 요 세트가 크면 클수록 요게 빨리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죠?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세트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서 그죠? 이쪽으로 굴러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빗면에서는 이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가속이 돼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속도 점점 빨라지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죠. 왜 내려가죠?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중력이 이쪽 방향인데 이 물체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속도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이 빗면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자동차예요. 미끄러지는 자동차.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가정을 내리고 풀어야 된다고. 그냥 묻어대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가속도를 갖고 내려간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보거든요.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력, mg, 그죠? mg.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한 힘 뭐가 있죠? 이 면에 이 물체가 떠받드는 힘, 수지 강력, n이 있겠죠.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힘 없어요. 이 면에 수직 힘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중력, 그 다음에 수지 강력, 힘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마찰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작용한 힘, 모든 힘이 F인데 이게 뭐냐? F는 뭐라고요? F는 MA라고요. F는 MA. 여기 제일 중요해요. 요 식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푸는 거예요. 이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죠? 빗면에 따라 움직인다 했죠. 그죠?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을 X축 빗면의 방향으로 갖다가 빗면에 수직을 갖다 Y를 잡는다. 그러면 X 방향의 힘, Y 방향의 힘을 갖다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Y 방향의 힘은 이 각도가 세타면 위쪽으로는 N이죠. 그죠? 아래쪽으로는 요 MG를 갖다가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 요 힘을 갖다 MG를 갖다 두 개로 나눠져요. 바닥을 누르는 힘하고 이쪽을 누르는 힘이에요. 벡터 배웠잖아요. 그죠? 요 힘 다음에 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힘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는 것도 벡터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X 방향 힘, Y 방향 힘. Y 방향 힘은 요게 세타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세타 지금 세타 얘기죠. 그죠? 세타 이거 이게 MG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세타면 이게 이제 이 세타가 되는 거 여러분들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이 각당 이 각은 90도고 이 각당 이 각도 90도 돼야 되니까 이 세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요 힘을 갖다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mg의 코사인 세타가 말하고요. y 방향은 제로인 거죠. 그죠?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빗면에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가속도 y 방향은 생길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을 보거든요. x 방향 힘은 요 힘이죠. 그죠? mg의 요 힘. 사인 세타겠죠. 그죠? 요게 F는 MA에서 x 방향 힘이겠죠. 그래서 수직 강력은 mg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죠. 위의 식에서 MA 없어지고 나면은 A는 얼마라고요? G 사인 세타가 이 빗면에 따라서 내려가는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세타 90도면 어떻게 되죠?
수직이죠, 그죠? 수직이니까 그냥 물체가 이렇게 따지면 자연 낙하가 되는 거죠. 지가 구한다는 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좀 뭐냐면은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가 쭉 미끄러서 이렇게 내려와서 빈별 같은 얘기가 이제 내려봤을 때 여기 와서 속력 V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리가 T를 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식이 뭐냐. 힘 F에서 F 곱하기 T를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굴려가는 힘이죠, 그죠? 이게 이제 mg 사인 세타겠죠, 그죠? T가 2분의 1 mv 제곱. 위치는 지금 아니 요 힘에 의해서 쭉 내려가는 게 됐어요. 그러면 v 제곱이 gd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2배. 그럼 v는 2gd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둔 가속도 운동으로 구해도 되고, 그죠?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FS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 하나 해도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죠, 그죠? mgH는 2분의 1 mv 제곱 해도 되죠, 그죠? h가 얼마죠? d의 사인 세타, 그죠? 우리가 t니까 높이는 h는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h. 그래서 v 제곱이 2gd의 사인 세타 돼서 똑같은 식으로 구해지겠죠. 물론 이게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1분의 1 AT 제곱해서 그죠? 이 A 구한 거 그죠? 집어지어서 이제 여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걸리는 시간. 속도뿐만 아니고 여기서 시간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구한다 치면 이게 맞겠네요. 이 식으로 구하는 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